안녕하세요. 스터디움 이재현입니다. 오늘은 내가 정말 차트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손실이 더 늘어나시는 분들이 좀 유심히 주목을 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트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객관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손실이 가중되는가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은 차트를 공부할수록 빠지는 오류에 대해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면서 대부분 아마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저와 똑같은 그런 오류를 좀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강연회나 방송에서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어느 정도 공부하면은 저보다 더 기술적 분석을 많이 알 수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럼 제가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게 공부했던 시기가 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고3 같은 시기를 10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차트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만큼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한 반증인데, 여기에는 또 다른 저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차트를 처음에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면 아주 주식에 대한 눈을 뜨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내 계좌를 가만히 보면 처음에 초보자일 때보다 기술적 분석 공부를 한 3년 정도 하고 나면 내 계좌 손실이 더 가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우리가 차트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두 가지 오류에 빠집니다. 첫 번째는 이걸 정말 열심히 하면 뭔가 진입할 때마다 내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뭔가 100%짜리 방법이 있을 거야. 나는 그걸 찾을 때까지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시작하면 정말 고3 같은 시간은 10년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결론은 안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여기에 정말 100%짜리 아주 완벽한 방법이 있을 거라는 착각, 요거를 알렉산더 앨런은 자동 매매에 대한 환상이라고 표현을 했죠. 비슷하지만 저도 좀 거기에 빠졌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더 좋은 방법 찾을 거야 라는, 결국에는 내가 그 방법을 찾아서 이 시장에서 승리할 거야 라는 오류의 첫 번째 빠져요. 두 번째 오류는 여기에서 이제 역시 파생됩니다. 뭐냐면 결국 내가 어느 지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하나의 지표를 잘 파고들었다면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 활용론에 대한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적 분석을 어떻게 정의하고 활용할 거냐는 이 방법론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100%짜리 승률이 있을까라고 시작을 해버리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오냐면 내가 봤던 지표가 계속해서 과체적화됩니다. 이 과체적화라는 말을 시스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경계해야 되는 일로 많이 받아들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MACD라든지 스토캐스틱이라든지 이동 평균이라든지 이걸 계속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이제 자기가 모디파이 개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률이 높은 방법으로 계속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다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논쟁거리가 뭐냐면 MACD를 왜 12, 26, 9로 써야 되냐. 이걸 내가 좀 더 연구해 보니까 12, 28이 맞더라. 아니다, 5, 3, 3이 맞더라. 뭐 이런 식의 자기만의 논리가 나오는데 결국 현실에서 쓰면 확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체적화의 오류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자기의 함정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100%짜리 방법이 있다는 환상, 그리고 이걸 잘 최적화시키면은 아주 좋은 승률이 나올 거라는 이 과체적화, 이 두 가지 오류에 빠지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수익률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제 특징 우리가 지표를 사용해서 매매를 할 때는 항상 이동 평균도 마찬가지고 어떤 다른 보조 지표나 가격 지표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방법을 목적이죠.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기술 분석할 때는 크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국면에 대한 파악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객관적인 지표로
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를 분석하는 시장의 국면 파악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이 국면 파악이 끝난 다음에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매매를 하려고 할 때 어디서 진입하고 청산할 것이냐라는 이 타이밍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기술적 분석은 지표의 성격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MACD 신호를 어디서 어떻게 쓰고 어떤 숫자를 분배를 하고 이런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MACD 신호가 시간의 개념에서 나왔고 가격의 평균 개념에서 나왔고 그걸 이동평균선 개념에서 나와서 이게 확장과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신호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세를 반전시키거나 추세가 강화될 때 쓸 수 있는 신호라는 기본적인 성격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표의 성격을 알면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나의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주식을 사서 하루도 못 버티는 스캘핑 투자자인데 내가 이걸 일봉상의 MACD 신호를 적용시킨다. 시킬 수가 없죠. MACD 신호는 최소한 1단위에서 주 단위로 넘어가는 보통 추세적으로 길게 대응하는 포지션 투자자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표에 대한 성격을 명확하게 알고 나의 기술적인 부분이 내가 과연 스캘핑 투자자인지 단기 투자자인지 포지션 투자자인지 스윙 투자자인지 이걸 명확하게 해서 맞는 지표와 나의 기술적인 맞는 지표를 일치를 시키는 거죠. 이게 기술 분석에서 우리가 지표를 내재화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지표의 성격과 나의 기술적인 성격의 부분을 일치시킨다. 이게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이 지표가 100%짜리야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강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우리 키움증권에서도 1년 4개월 정도 했었고, 사실 이전에 강의 전문 사이트에서도 강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들었던 가장 큰 불만사항이 뭐였냐면 내용이 너무 어렵다. 이걸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아듣냐라는 부분의 컴플레인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하고 받은 피드백은 결국은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 그거는 남들이 모르는 뭔가 비기 같은 부분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잘 전달해 드리는 게 이 주식 투자에서는 가장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가장 뼈저리게 느꼈고요. 어떤 그 실전에서 응용될 만한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는 사실 특정 구간, 특정 상황에 맞는 그 제한적인 범위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 지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많이 안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의 이격도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맞춰서 어떤 범위 레인지에서 어떤 상황에 써야 되냐 아주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사실 거기까지 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전의 과정이 훨씬 더 주식 투자에서 중요했기 때문이죠. 결국은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이동평균선의 이격도를 어느 정도 범위에서 맞춰서 그거를 어떤 신호를 접목시키냐를 봤을 때보다는 결국 돌고 돌면 캔들이나 거래량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왜? 결국은 그러한 부분에서 마지막에 작용하는 것은 캔들과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술적 분석은 일단 기본이 탄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이 탄탄한 가운데 뭔가 나의 기질적인 맞는 부분을 하나씩 얹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저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스캘핑 투자자인데 MACD 신호를 쓰겠어요? 내가 장거리 투자자인데 장거리 포지션 투자자인데 제가 CCI 신호를 쓰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 공부의 과정이라는 거는 차트에서는 적어도 기술적 분석에서는 적절히 쓸 수 있는 내 기질에 맞는 지표를 선정해서 그거를 국면을 파악하는 것과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는 것, 이 두 가지를 나의 것으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요건 하나는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기술적 분석은 모멘텀 종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술적 분석은 예를 들면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같은 최소한 중대형주에서는 그 흐름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기술적 지표의 툴을 쌓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모멘텀에 의해서 대량으로 해서 계속 깨지는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테마주나 동전주 같은 경우는 이걸 아무리 기술적 분석을 해봐야 사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오류를 대한 판단을 저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걸 다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결국은 해보면 그런 테마주나 동전주 같은 경우에 아무리 기술적 분석을 들이밀어도 원칙대로 거래를 해도 계속 손실이 납니다. 왜?
이걸 뛰어넘는 우발적 요인들이 계속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기술 분석의 대상 종목을 선정을 잘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든다면 이전에 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예상하지 못한 실적이 어닝 쇼크가 한 번에 나와버렸습니다. 그때는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아예 그냥 한 번에 다 밀고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전에 했던 분석은 기술 분석은 별로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오늘 대량 거래량이 모든 차트를 밀고 내려가면 이전의 분석은 다 무용화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반드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다?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손절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의도했던 방향하고 다르게 가면 손절을 해줘야 되는 거는 펀더멘탈 투자자든 기술적 분석 투자자든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대형주라 하더라도 어닝 쇼크가 나오거나 혹은 뭐 지배 구조가 관련된 인수합병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중소형주, 동전주, 테마주들은 기술적 분석에서 순간적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 무조건 다 맞을 거라고 이렇게 맹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 테마주나 이런 모멘텀 투자를 단기 모멘텀 투자를 좋아하지 않지만 아이러니하게 기술 분석을 상당히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술 분석을 신뢰하면 단기 매매 위주라고 생각하시는데 펀더멘탈과 기술 분석이 만났을 때 저는 오히려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보거든요. 기술 분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가 카더라라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내 눈으로 뭔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개인 투자분들한테 그런 툴이 바로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차트 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술적 분석은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오늘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시는데 오류에 빠지시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전달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이 이렇게 중요한데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술적 분석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를 든다면 수급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 외국인 수급이 우리는 특히 중요한데 우리 시장을 지락펴락하는 이 외국인 수급의 구조와 이 성격에 대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그 스타디움을 시청해 주시는 그 시청자분들은 열심히 이제 공부하는 의지도 있고 또 여기서 배워서 분명히 대상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스터디움이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위에 널리 꼭 홍보를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터디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투자정보 플랫폼 키움증권 채널K에서 오후 라이브 세 단장을 기념하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3시 반부터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 및 VOD에 댓글을 작성하고 SNS에 키움증권 유튜브 채널K를 공유하시면 신세계 상품권,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15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본문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새 단장한 채널K 함께해요.